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이 어제 자정부터 월성원전 1호기 원자로 재가동에 돌입했습니다. 동경주 대책위원회와 보상안에 정식 합의했기 때문인데 정작 원전과 가장 인접한 양남면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수원과 동경주 대책위원회, 경주시는 지난 8일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위해 1,310억 원의 상생협력안에 합의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 경주 시민들, 특히 동경주 주민들의 안전에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양북과 감포 대표만 참가했고 양남면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정작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양남면에서는 지난달 합의안에 반대했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생존권을 무시한 반쪽짜리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다고 해놓고는 소재지에 있는 제일 인접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수용성도 확보 못하면서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한수원이 요식적인 절차로 합의안을 졸속 처리했고 최양식 경주시장도 시민안전은 외면한 채 친원전 행보를 보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절차적인 문제가 부적절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먼저 실시하지 않고 대표자 몇 사람이 합의안을 작성한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밀고 나갔고 이 요구는 국가에 의해서 떠밀려지는. 반면 한수원은 합의에 문제가 없다며 어젯밤부터 월성 1호기 원자로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임계 승인을 마쳤고 발전기 성능 시험과 개통 병입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전기를 본격 생산할 계획입니다. 월성 1호기가 본격적인 재가동에 돌입했지만 안전성 논란과 주민 수용성 문제는 앞으로도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5년 만에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됩니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이번 달부터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달 수입이 170만 원인 이 가정은 최저 생계비보다 3만 원 정도를 더 버는 바람에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주거급여 5만 4천 원에다 수업료와 교과서값 등 교육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기준 일괄 지원하던 방식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와 의료, 주거와 교육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대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9만 4천 명 정도였지만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는 14만 천여 명으로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우려도 많습니다. 대상자는 50%가 늘었지만 예산은 20% 정도 늘어난 데 불과해 기존 수급자가 받던 돈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 줄어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행기 보존액이라 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실제로 받는 급여가 줄어들지 않도록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최저 생계비라는 절대적 기준 대신 중위소득이라는 상대적 기준을 채택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위소득의 몇 %까지 급여를 줄지가 결국 재정 상태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어 최저 생계 보장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현금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 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 교육급여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자치단체의 상당수 조례와 규칙이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영적자에 계속되는 임금체불, 안동의료원 사태가 갈수록 심각합니다. 보다 못한 직원들이 병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 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최근 3년간 안동의료원의 누적 손실액은 무려 110억 원, 5년 연속 흑자 달성 기록은 현 원장 취임 이후 사상 최대의 적자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임금 체불은 지난달까지 계속돼 체불된 직원 급여가 4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다 의료사고 등의 잇단 소송까지. 보다 못한 직원들이 부실 경영의 실상을 공개하며 현 원장 사퇴와 검증된 경영자 임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직원들은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각계 인사를 찾아가 호소문을 전달했습니다. 가족들 하면은 한 1000여 명이 넘는 이런 가족들이 생존권에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에서도 정말 능력 있고 검증된 신임 원장을 경북도의회도 최근 경영 능력, 리더십 부족 등을 들어 현 안동의료 원장의 재임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경상북도에 전달했습니다. 안동의료원 현 원장의 임기는 이달 말로 끝납니다. 경영 개선을 통해 가지고 어떤지 회복시키도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경상북도는 의료원장 공모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안동의료원의 경영 부실 사태는 공공의료 존폐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임용권자인 김관용 경북지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의 친환경 농업을 대표하는 죽장 상욱 슬로우시티의 추진위원장이 갖가지 불법을 저질러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포항시는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현직 포항 상옥 슬로우시티 추진위원장이자 영농조합 대표인 서모 씨가 임대한 국유림입니다. 서 씨는 지난달 초 이곳에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를 조경용으로 밀반출할 생각으로 멋대로 가지를 잘라내고 일부는 자신의 농장에 옮겨 심었습니다. 수령 100년 이상 된 소나무 100여 그루가 보시는 것처럼 가지가 마구잡이로 잘려나가는 등 크게 훼손돼 있습니다. 씻는 모양이길래 하다 보니까 나무가 차는 게 몇 개 있더라고. 그러면 욕심이라가. 인접한 국유지에 있는 서씨 소유의 축사입니다. 2년 전 폭설로 축사가 무너져 바로 옆에 다시 지은 건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입니다. 서씨의 농장, 넓은 사과밭 안에 큰 연못을 파놓았습니다. 역시 시유지에 무단으로 조성한 겁니다. 이 밖에도 자신의 밭과 인접한 시유지를 불법으로 깎아내 사용하는가 하면 임대한 시유지를 멋대로 훼손하는 등의 갖가지 불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시효 그런 게 5년이잖아요. 5년이 지나면 시에서도 그걸로 문제 삼지라가.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과소하니까. 서 씨의 이런 불법 행위는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민원으로 제기됐지만 포항시는 제대로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벌이 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썽이 일자 포항시는 뒤늦게 현장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내용은 들었고 현장 좀 다른 합동 단속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일단은 조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힘있는 영농법인 대표의 오랜 불법이 속속 드러나면서 포항시도 불법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을 메르스 치료 거점 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포항과 안동, 김천의료원 3곳을 메르스 의심 환자 진료 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메르스가 의심될 때 상담은 보건소, 진료는 세계의료원, 치료는 동국대 경주병원이 전담하는 진료와 치료 체계가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확산에 따라 평소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의 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질환은 면역력이 약해져 걸리기 쉽다며 평소 건강한 먹거리를 섭취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 7, 8시간 정도 충분히 잠을 자고 체온을 높이기 위해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반신욕과 족욕 등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휴식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각종 위원회가 131개에 이르는 가운데 일부 위원회는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의 자료에 따르면 131개 위원회 가운데
물류정책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는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고 13개 위원회는 한 번만 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62개 위원회는 2번에서 5번 정도만 회의를 한 것으로 나타나 각종 위원회에 대한 역할 정비와 통폐합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경주시청 화단에 공익근무요원 21살 이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경주시청 건물 6층 옥상에서 난간에 옷을 걸고 바닥에는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관심사병으로 현역 복무 중 2월 2일 경주시청에 편입됐으며 평소 우울증을 앓았지만 동료 간 불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시와 포항 북부경찰서는 보호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를 운영해 본 결과 경제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양덕동 LH 입구 사거리에서 570만 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있는 등 포항시 내 119곳에 설치된 겸용 좌회전 신호로 연간 56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부경찰서는 예상보다 효과가 크다며 올해도 15곳에 더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제철소가 음료캔 등에 쓰이는 BP, 석도원판 제품 1,000만 톤 생산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지난 1977년 석도원판의 첫 생산에 들어가 39년 만인 지난 1일 1,000만 톤을 달성했고 어제 최대 구매 고객사인 TCC 동양 관계자를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BP 석도 원판 제품은 주석 도금을 가공해 생산하며 식음료 캔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철강 소재입니다. 오늘 경북동의 한 지역은 다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하늘 표정이 좋지 않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북동의 한 지역 곳곳에서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가방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연일 안개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해무의 유입으로 일부 해안과 내륙 지역에 안개 소식이 있겠는데요. 가시거리가 좁아지겠으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동의 한 지역은 전 지역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5도, 영덕 14도, 포항 17도, 경주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1도, 영덕 24도, 포항 22도, 경주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구름 많다가 비 소식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독도 17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구름 많이 지나다가 전 지역에서 비 소식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